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휴일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9.2도, 구미 23.4도 등 16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3도 등 7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도 등 17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공기 흐름이 원활해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회사가 운영하는 기사식당들이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2, 3억 원씩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모두 합하면 40억 원이 넘는데요. 왜 이렇게 됐는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회사 6곳의 기사들이 식사를 해결하는 한 기사식당. 국세청은 이곳에 지난달 말까지 세금 3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 기사들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 기사들에게도 식사를 제공한 만큼 식당 영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대구 시내를 운영하는 버스 기사식당 35곳이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3억 원 정도 세금을 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모두 40억 원이 넘습니다. 기사식당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밥값을 지급하고 있는 대구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밥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준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구 시내버스 식당이 대부분 불법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상당수가 대구 도심 외곽지의 개발 제한 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 같은 곳에 있다 보니 식당 허가도 없지만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도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사고자료가 들어있지만 건물 허가를 낼 때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음식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이 돈 싼 만큼 나오고요. 그럼 뭐 멀만한 게 없습니다. 전부 나무리고 채식은 좋게야 좋지만은. 대구시는 식사 질을 높인다며 기사 밥값을 400원 올리기로 했지만 결국 세금 인상분에 불과해 또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보통 가로 청소나 잡초 제거 같은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노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노인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주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의 어르신들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택배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작은 상자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살피고 제법 큰 택배 상자를 요령껏 옮기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동별로 택배를 분류하고 배달까지 하는 이른바 실버 택배입니다. 20명의 어르신들이 2인 1조로 짝을 이뤄 하루 서너 시간씩 일하는데 경제적 수입도 있지만 보람이 더 큽니다. 시간도 잘 가고 운동도 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니까 재밌잖아요. 가가호고 다 집집마다 개성이 다르잖아요. 올해 초 공공기관 안에 문을 연 어르신 세탁소는 단골이 생길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탁물 접수와 분류, 계산까지 능숙하게 해내고 간단한 수선은 서비스입니다. 일이 옷감에 대한 것도 전혀 몰랐는데 해보니까 꼼꼼하게 하면서 또 체크도 하고 그래 하니까 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여튼. 노인 일자리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공공근로 형태가 아닌 수익과 양질의 일자리 모두를 노리는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기술을 살려 미용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방앗간과 카페, 세차 일까지 직종과 분야도 다양해졌습니다. 1년 내내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부담이 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성취감이라든가 사회랑 단련된 게 다시 연결이 돼서 올해 원주시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3천여 명.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별 지방선거 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11개 정당은 지난 17일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장은 오늘 대구시장의 10대 공약과 기초단체별 서너 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도 정당 공약과 후보별 공약을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고 본격 선거 체제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돼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주택 거래량이 크게 떨어졌지만 대구는 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 거래량을 보면 대구는 4,2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7.8%가 늘었고 지난 3월과 비교하면 5.1% 줄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4월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8% 줄었고 지난 3월에 대비해서는 31.6%나 감소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대구 3곳에 생깁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구 북구 연경지구에 600호, 달서구 대곡지구에 408호, 서구 비산동에 40호의 행복주택을 올 2분기 이후에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이 확대돼서 만 19세에서 39세 청년과 6, 7년차 신혼부부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로 공급됩니다. 병무청은 올해 7월 이후부터 11월 말까지 대구 경북 68개 시군구 의회에 대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등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와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등 3천여 명에 대해 병역 처분 변경이나 기일 연기 등 병역 이행 전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직업군에 대한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공직자 등 병적 별도 관리 제도는 지난해 9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최근 울진에서 천연기념물인 산양이 차에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른바 로드킬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100여 건의 로드킬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6%가 5월과 6월에 집중됐고 자정부터 오전 8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야생동물 사고는 2차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면서 주행 중 동물을 발견하면 경적을 울리고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상향 등은 켜지 말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주부터 오는 9월 말까지를 폭염 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총괄상황반과 건강관리 지원반을 구성해서 폭염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재난도우미 17,000여 명을 투입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살펴봅니다. 또 무더위 쉼터를 지난해보다 늘려 4,800여 곳으로 확대 지정해 이용 폭을 넓히고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합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